자, 다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현재 주가 8,850원대입니다. 약 4.9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 이후에 가격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1선 위에 가격이 복귀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상승 이후의 눌림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다날은요, 이 페이코인 그리고 국내 사업 재정비와 함께 가상자산 이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다시 한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책 환경이 이제 정리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흐름과 반대적으로 주가는 쉽게 상승을 만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강하게 못 가는 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요, 확신이 부족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흐름이 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될 수 있을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난 것 같냐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페이코인 정책 가시화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주가는 눌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오지만 결과적으로 8,200원대 이 장기선인 121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종가는 다시 가격을 회복합니다. 자, 깨질 듯한 자리인데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량을 좀 보시면 급등이었을 때의 거래량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지금 거래량 어떻습니까? 말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들은 결과적으로 투매가 아니라 정리로 봅니다. 왜냐? 투매가 나왔으면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긴 장대 항봉과 함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말라 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요, 우리가 상승이 끝난 모습이 아니라 상승 이후의 눌림을 가져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하나예요.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받치면서 누르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단화를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좀 보실 수 있어요. 반면에 어때요? 기관과 외인들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이런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개개인들이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자금을 포함한 주포 세력들이 지금 가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왜 흔들리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전고점에 대한 계속적인 테스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지가 이탈처럼 보이면 바로 던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추격과 눌림, 그리고 공포, 그러면서 회복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지금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흔들림이 어때요? 개개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에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손익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눌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윗상단에 대한 매물대가 상단 부분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은 우리가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향성 전환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우리가 얼마였죠? 지금 1,700원대의 상단을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15,000원대까지 우리가 열어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런 구조가요. 왜 만들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트의 모습보다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요. 자, 9,000원대의 돌파처럼 보이면서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눌리면 또 가져가요. 지금 보시는 거 오늘이 아주 정확한 예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가격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가 잔량을 위해서 막으면서 아래에서 받아간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파동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왜냐? 다날은 그 이전부터 이런 파동이 늘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계속적인 이런 흔들림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가는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평선 21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실 비중을 많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포 세력들이. 비중이라는 걸 왜 늘리고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같은 구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서 비중을 높여 가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시세 차익을 받아가면서 비중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를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도 100%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만들어졌을 때 상승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장 마감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요일에 우리가 3일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연휴가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연속 장을 마감하는 동안 다시 한번 좀 강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그동안 기준이라는 걸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장중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30분 전후로 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 단순해요. 최근 조정의 기준선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호가에서 우리가 진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올림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 초반 주도권 여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잡으실 때 쉽게 좀 기준이라는 걸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간단해요. 아래에 있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보이시죠?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만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리면 어디에서 이탈을 나와야 되는지 이 정도만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준 왜 드리냐면요. 자, 전에 걸 좀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잡아드렸던 점이 있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도지형 캔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가 어땠죠? 이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어땠습니까? 갭 상승 이후로 고점에 대한 돌파가 있고 나서 종가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일부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종목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하나오션을 좀 보실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죠. 11만 8천 원에 좀 잡으셔라. 그러면서 목표가 14만 5천 원대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매집 포착 확인했고 정배열 전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을 좀 보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시가 11만 4,90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죠? 11만 8천 원에는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잡아드렸죠. 자, 당시 이 미 해군 MRO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 그러면서 보수라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북미양 함정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좀 정별이 하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때 거래량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호가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포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좀 차분하게 비중을 채우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권까지 충분히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인데요. GST는 사실 수익보다도 대응이 좀 더 중요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날 또 어떻게 드렸냐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이렇게 드리면서 GST 향후 구간에 대한 전량의 매도와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격이 과열됐고 매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젠지 보여드리면 1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고점이었죠. 전날 1월 5일 날 최고 32,800원을 찍으면서 좀 강한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당시 엔비디아 열풍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랭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액체 냉각에 대한 기술이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차트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꽤나 매도 물량들이 심상치 않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욕심부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큰 변동성까지 좀 나와주면서 흔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수익까지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계좌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음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게, 자,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날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요. ABL 바이오 18만 8천 원에서 잡으셔라. 목표는 24만 5천 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언제였냐?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좀 조금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자, 1월 23일 이때였죠. 시가 18만 원에 시작해서 제가 18만 8천 원에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고가 전에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좀 보셨는데, 이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기술 수출의 계약에 대한 산업적인 신뢰도가 차트에 먼저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길었지만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하방에 대한 견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미 구조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25만 원대까지 큰 수익을 좀 만들면서 우리한테 좀 수익으로 만들어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큰 수익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번호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제가 이 가치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기업적인 가치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가격 왜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지 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날 같은 기업은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결제 인프라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6천억 내외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숫자 의미는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다날의 외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시장 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날이 뭐 한두 해 나온 회사도 아니고 급성장한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기업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익 구조를 좀 보시면요. 최근 영업이익이 흑자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PM도 좀 보시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적자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적자 전환 리스크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이 유지된다는 건 비용 통제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이건 곧바로 기업의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좀 분기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 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변동은 있어도 구조라는 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회사는 실적이 급등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붕괴하는 회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장에서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요. 현재 PER, 이 PER이 한 자리 중반 수준입니다. 이 숫자에 이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적 대비 지금은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종 핀테크 기업과 좀 비교를 하면요. 밸류적인 프리미엄은 거의 없습니다. 즉 기대가 먼저 반영된 종목은 분명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PBR도 지금 한 배 안팎의 수준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 가치와 비슷한 가격대라는 뜻인데 부채 비율도 지금 과도한 수준도 아니거든요. 이자 부담도 지금 기업이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현금성 자산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고 운영 리스크도 지금 크지 않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제 사업은요. 한 번에 인프라라는 것들이 구축만 된다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날은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PC 사업. 그러면서 휴대폰 결제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까지 확장을 가져가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이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확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업의 흐름도 국내 전자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성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온라인 모바일 결제 비중은 매번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까지 들어간다면 어때요? 지금 결제 연계 산업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요,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 상승 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 구조는 지금 이 회사가 적자 리스크 기업도 아니고 외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라는 것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대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고성장주는 분명히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재평가가 분명히 시급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다날이라는 겁니다. 자, 가격은요. 항상 기업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 체질은 먼저고 차트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속의 눌림 구조가 우리가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버티면서 계속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어. 너무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어. 그래서 실망으로 인해서 던진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받느냐?
주포가 받는다. 이 주포가 그 가격을 비중으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만들었을 때 후회하는 건 누구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왜 주식을 항상 손해만 보고 끝납니까? 결과적으로 기다리면 우리 수익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식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 기업에 대해서 뭐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해 기업들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거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수익을 포기한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얘기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단알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앞으로 좀 장 마감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주말이 끼고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금요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